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잠시 오디오 송출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수익봉투, 이대리의 수익봉투 세 가지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봉투부터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표결 D-Day 1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일 오후 5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국회 앞은 그야말로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까지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 안 한다를 두고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론이 탄핵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굳혀지는 줄 알았지만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의 뜻을 밝히게 되면서 위기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 종목들 하루가 다르게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국과 한동훈 그리고 한덕수, 홍준표 테마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 건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가치주 주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은행주와 그리고 통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두 가지 섹터는 모두 전통적인 배당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 해제 이후에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대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틀 동안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은 1억 6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에 4분의 1 이상이 금융주였다라고 하는데요. 은행주와 달리 통신주의 매력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 은행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열어보시죠. 롤러코스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의 주가에 하루 동안의 변동성 오늘 어마무시했습니다. 장중에 240만 원 윗단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오늘 코스피 시총 5위까지 뻘쩍 뛰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10조 원 이상 증발을 하게 되면서 결국 마이너스 9%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5위에서 8위로 3계단이나 주저앉았습니다. 정치 테마주의 기승과 함께 고려아연의 급등락을 보면서 국내 증시가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우려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 주주분들이라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잠시 뒤에 들어보시고요. 주식 강좌 그리고 추천 종목들까지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됐는데 연이틀 정말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전국으로 가는 그 시계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코스닥이 무려 4% 가까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떤 매크로라든지 경제 뉴스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너무 이제 지금 정치권 뉴스의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치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오늘도 장중 내내 뉴스가 하나 나올 때마다 계속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안 그래도 그 매크로 상황을 읽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읽기 힘든 변수가 많은 정치권 뉴스 때문에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더 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주식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조금 힘든 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에 대한 배경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정이 조금 지나가게 됐었을 때 내가 이 매크로 흐름을 잘 읽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또 당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경을 한번 보면은 우선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도 그렇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이번에는 살짝 안 좋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조금 밀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사실 오늘 밤에 사실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정치권 뉴스 때문에 이게 가려졌어요. 근데 오늘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 수가 발표가 될 것이고 실업률이 발표가 될 것이고 또 임금 상승률이 발표가 될 겁니다. 뭐 실업률이야 지금 4.0%, 1%, 2%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연준에서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자연 실업률 목표가 4.5% 정도로 지금 규정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뭐 실업률에 대한 그런 걱정은 없는 상황이고 비농업 일자리 수는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올 거고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오늘 밤에 금밤에 국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이제 임금 상승률이 중요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12월에 금리 인하가 미국 금리 인하가 사실 기정 사실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임금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오늘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4.1%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4.0%대로 방향이 꺾여질 거냐, 아니면 다시 올라갈 거냐를 봤었을 때 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더더욱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배경이 뭐냐면 이게 이제 유의미한 통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있었잖아요. 11월에. 대선이 있기 전에 미국의 재무부에서 재정 지출이 굉장히 과할 경우에 확대가 될 경우에 항상 대선이 끝나는 그 대선이 있었던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항상 인플레이션이 왔다라는 그 이제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분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걱정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조금 선반영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다음 주부터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하느니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원화 약세가 커지고 정치적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은 사실상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크로를 보고 시장을 보고 지금 종목을 선별을 할 게 아니고 트렌드를 잘 쫓아가야 된다. 수급 트렌드를 조금 잘 쫓아가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법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기법도 잘 배워가시면 좋겠고 기법을 통해서 선출해낸 그런 종목들 제가 또 언박싱 종목으로 공개 예정에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멘토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밤 10시 30분입니다. 고용동향 보고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11시 15분에는 FOMC 위원 중에 보우먼의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파월과의 다른 행보를 보였던 연설을 좀 많이 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연설 얘기에 맞춰서 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대응 전략을 받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QR코드 띄워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통해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탄핵 표결 D-Day 1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5시로 좀 2시간 정도 빠르게 돼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우선 이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지금 이게 씻을 수 없는 조금 충격이 외부 충격이 좀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외신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그 안 좋은 코멘트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좀 방어적인 코멘트를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월가에서는 한국 자산들에 대한 매도 그리고 숏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제가 이틀 전에 봤나요? 그 태국에서 환전도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봤어요. 이거 원화가 정말로 더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좀 국가 위상을 조금 네. 흔들 수 있고 이게 이제 국가 신용 등급도 강등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해서 일각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정말 한국 시장이 지금 보면 수출 데이터도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쵸. 상황이고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는 성장 동력을 조금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 불안정까지 나오다 보니까 한국 주식을 결국에 손이 좀 잘 안 가는 네. 그런 흐름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용을 그래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우선 저는 그 2차 계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물러가고 나서 지금 김선호 국방부 네. 차관이 지금 그 직무 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청문회에도 나와가지고 어쨌든 질의응답을 다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을 때 2차 계엄이 절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나오느냐고 방송국 나오느냐고 중간에 끊고 나온 게 있는데 네. 국방부 인사들 불러다가 2차 계엄 만약에 명령 하달이 있어도 안 할 거 이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시행하지 않을 거다. 않겠다. 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상황을 믿어야 되는데 네. 상황상 그래도 가능성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변수는 언제든지 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라고 조금 이야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시장에서 조금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본 게 뭐냐면 어제보다는 오늘 이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확실히 좀 통과될 가능성에 네. 대해서 조금 더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당에서 사실 이 표결을 하지 않겠다, 이 좀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스탠스가 좀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고 나서 여기를 두고 사실 음모론까지도 많이 오고 갔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탄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스탠스를 취해가지고 사실 그 계엄 당일에 음모론인데요. 네. 계엄 선포일 당일에 낮에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과 그 회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담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한국산 그 개표기를 가지고 그 투표 조작 때문에 사실 정권이 한번 바뀌었거든요. 네. 그 바뀐 정권 대통령이랑 회담을 갖는 과정에 어떤 정보가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고 이게 막 여러 가지 개연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계엄이 나오고 나서 선관위에다가 더 많은 병력을 투입을 하고 국회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압수물을 끌고 나오는 그 장면들도 좀 사진에 포착이 되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투표 조작에 대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강수를 둘 수 있느냐.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음모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당이 좀 스탠스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한 가지 변수는 이제 헌법재판관 이 부분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9명 중에 3명이 공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6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게 통과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테마주들을 그러면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냐? 단순히 등락률로만 보면은 아무래도 지지율 그러니까 네. 이제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한 지지율에 따라서 등락률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어제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웬만하면 건들지 않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 분석하고 시장 분석을 하기에도 바쁜데 정치 분석까지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당일 트레이딩, 당일 시세 흐름을 잘 쫓을 수 있으신 분들만 좀 따라가시는 건 괜찮지만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기에는 저는 조금 패스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탄핵 표결이 찬성으로 가더라도 대통령 공백이라는 아주 큰 불확실성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2017년 당시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2004년도 그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당시 때는 그 내내 빠졌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2017년도에는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탄핵 하나만 내용을 가지고 이 시장의 향방을 이야기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 정세가 자체가 혼란하다 보니까 네. 부정적인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꼭 챙겨가고 싶다라는 분들 계실 것 같고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 전략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치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종목들과 이제 배당 성격의 또 다른 통신주에 대해서 집중해 볼 텐데, 은행 종목들이 요 며칠 동안에 너무 많이 급락을 보여주다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통신 종목들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이쪽이 가장 낫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수출 관세 등에서 조금 네.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 배당주들도 그렇고 인터넷주들도 그렇고 조금 자유롭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엄 이전의 시장의 패턴을 놓고 보면 관세에 좀 직접적 연결이 있는 쪽은 항상 다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랑 조금 무관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12월 연말까지는 이쪽 배당주들 쪽에서 랠리가 저는 나올 네. 것 같다. 은행주가 조금 통신주랑 좀 엇갈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좀 키 맞추기 하면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영민하게 어떤 똑똑한 돈의 흐름을 잘 찾아서 네. 트레이딩을 잘 하지 못할 것 같다면 배당주를 선택하는 게 시장 대비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가치주를 사라는 게 있는데 내년에는 이 흐름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매크로 설명 드릴 때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오히려 올릴 가능성도 네.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경기가 더 우리 시장만 좀 위축되는 상황이 저는 올 수 있다 봅니다.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도 구조적인 수출 문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치주들의 흐름이 조금 계속해서 연이어서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조금씩 그 전망치를 낮춰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경제 성장이 조금 줄어들 걸 생각을 해본다면 가치주의 매력도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은행주, 통신주 할 것 없이 같이 갈 것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챙겨볼게요. 롤러코스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하루 동안만 시총이 5위에서 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5위까지 올라온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240만 원의 윗단을 뚫게 됐는데 고려아연 주주분들은 이거를 언제 팔아야 될지도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좀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좀 조심해야 될 위치라고 보고 조금 트레이딩을 난 잘하는 선수라면 네. 괜찮은데 기존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명확한 이제 좀 가이드가 좀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우선 롤러코스터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얼마 전에 뭐 유상증자 때문에 그 난리가 나기도 했고 우선 지금 영풍 MBK랑 네. 지금 영풍 MBK는 경영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쪽. 네. 그리고 이제 최은범 회장은 이걸 지키려는 쪽이잖아요. 그 지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39대 34%로 지금 조금 밀리고 있긴 합니다. 기존 경영권에서는. 근데 MBK 파트너스가 만약에 이 경영권의 인수를 만약에 잘 하게 되면은 아마 단기적인 어떤 실익에만 조금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비핵심 사업을 조금 매각을 한다라든지 이런 이제 어떤 기업의 신뢰성보다는 네. 단기적인 실익에만 조금 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제 내달 23일 다음 달이죠. 23일 주총을 좀 주시를 해야 돼요. 이때 이제 이제 중요한 게 이 주주 명부 폐쇄죠.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기한 주주 명부 폐쇄가 이번 달 20일입니다. 이 전에 권리 가능한 주주들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내부에서 계속해서 장내 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은 20일 이전까지는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국민연금과 이제 해외 기관들의 네.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국민연금이 사실 그 정보체 제조 기술이 이 국가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은범 회장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쪽이 또 고려 아이언이긴 네. 합니다. 다만 기존의 매수자분들은 20일까지 좀 편하게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신규 매수자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지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신규 매수로 추격 매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양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주주분들이라면 주총이 1월 23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1월 20일까지 보유하시는 전략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022128-8566번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원국의 가시와 2차 계엄에 대한 루머까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는 이 수급의 구원 투수라고 불렸던 개인 투자자들마저 돌아서면서 이러한 수급 상황이 우리 증시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해서 키웠는데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이번 주장 마무리해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현재 오늘 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은 상위 목록들입니다. 네이버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과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눈에 띄고요. 순 매도했던 종목도 나란히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KB금융, 삼성전자, 고려아연, 현대차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업종들 사실 조금의 반등세는 보였었는데요.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매도세 들어왔지만 오늘은 소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기관 매매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담았던 종목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코스피에서 기관이 담은 목록입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3.41%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오늘 금융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눈에 띕니다. 카카오 여전히 기관의 러브콜 받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KT와 고려아연, 한화오션, 이수페타시스, 한전기술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엇갈린 흐름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 3.41% 하락, 이수페타시스 3.04%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들은 반도체주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이수페타시스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기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나란히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들은 금융업종입니다. 네, 사실 이 금융업종들 오늘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KB금융은 0.58% 하락이었고요. 신한지주는 3%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 사실 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저평가됐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가치주들에 대해서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가치주들에 대한 주목 또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오늘 코스닥에서 담은 외국인의 종목들입니다. 알테오젠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BHI, 펩트론, 에코프로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코스닥의 흐름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포함한 2차 전지주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39% 상승, 에코프로는 1.58%의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은 1.61%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따가 기관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순매도, 서진시스템, 휴젤, 우리기술투자, 테크윙, 리가켄바이오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에서 매매한 코스닥 매매 목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기관은 오늘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을 담았을까요? 이 순매수에는 리가켄바이오와 HLB, 알테오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눈에 띕니다. 오늘 기관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고요. 매도세에는 펩트론과 ST팜, 한글과 컴퓨터, 이 바이넥스, DOU 종목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알테오젠 소폭 하락을 했지만 이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으면서 알테오젠 오늘은 하락을 마감했지만 사실 다음 주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내년까지 실적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장비주, 조선주, 엔터주 등의 그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 주장에서 이 종목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였습니다.
하루도 어려운 시장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자, 똑똑한 돈이죠, 번역하면. 자, 어떤 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우리는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있을 겁니다.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이 들어올 때 그 들어오는 자금을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이 똑똑한 돈이 들어오면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똑똑한 돈을 어떻게 포착을 하느냐? 제가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실 수 있는 신호인데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신청하시는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다 무료로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포착이 되고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어지는 기법인데, 자,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주포들이 매집할 때 정말 이 신호가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잡아낼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통계상으로 제가 잘 포착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거 데이터들,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급등이 나온 주식들의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알고리즘으로 추출을 해낸 겁니다. 통계를 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스마트 머니 신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늘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이후에 급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리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매매 포인트 기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그 좋은 기법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요소가 담겨 있어야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매매 기법에 있어서 당연한 모든 기법이 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수익성이 좋아야 돼요. 근데 수익성은 단순히 승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번 중에 7번을 단순히 이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7번을 이길 때 뭐 플러스 3%를 이기다가 3번 질 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져버리면 이게 좋은 기법이라 볼 수가 없죠. 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챙겼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이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야말로 정말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수익성도 좋고 승률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매매 기법, 사용법이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더라도 복잡해버리면 내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스마트 머니 기법은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잠시 후에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게 돼서 이거를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시면 신호가 포착이 된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 신호 포착일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냐면 주포들이 매집했을 것으로 추정될 때 이 신호가 포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을 계속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신호 포착일, 시작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못하겠죠. 그러면 추가 매집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그 이후에 뉴스가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그림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신호가 포착되면 언제 매수를 하면 좋냐? 자,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뭐냐면 포착 당일 있습니다. 포착 당일 캔들 있죠.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이후에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점 매수라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위에서 놀다가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가 같은 경우는 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차트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퇴근을 하시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해놨다가 이후에 고가, 윗꼬리 구간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도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은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요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을 하세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신호가 포착되면 포착일 이전보다 정말로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정말로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집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요? 그럼 우선 보류를 했다가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는 지점부터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하죠. 모든 기법은 100%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자,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놔서 신청 주신 분들한테 다 보내드려요. 이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거래를 했을 때 어떤 게 가능하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아주 간단한 기법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수를 하면 조정이 나오면은요, 계속 물타기를 해요. 단가를 낮추려고. 그러다 보면은 조정이 크게 나오는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내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죠. 기술적 반등이 이후에 나올 때 본전 혹은 빨간불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죠. 손익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은 계좌 마이너스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법을 사용할 때 손실 나올 수 있죠. 다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게 되는 기법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시 종목. 오늘도 태성을 들고 왔어요. 자, 태성.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를 합니다. 근데 누구로 어디서부터 의뢰를 받았냐면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사. 어디예요? 다 아시죠? CATL사입니다.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개발에 나섰어요. 뭐를?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를 해서. 자, 그리고 일본의 대형 배터리 업체 파나소닉과도 의논이 왔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자, 5월 29일에 이런 대형 뉴스가 뜨게 돼요. 자, 근데 이 스마트 머니 컨셉이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는 날은 우리가 모르는 재료가 뒤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미리 앞서서 주포들이 매집을 할 때 그 자금을 포착을 하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뉴스를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뉴스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뉴스를 제공받을 때 5월 29일은 언제예요? 자,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 설비를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결정을 하고 공시가 되고 그 다음에 뉴스한테 우리한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이 내용들을 알게 될 수 있을까요?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순간부터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내부자 정보가 있을 성격이 있는 재료라는 거죠. 자, 그러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주포냐? 함부로 그렇게 특정을 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돈이 많은 지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런 재료들이 뜨기 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하얀색 네모 박스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 구간이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뉴스가 포착된 날입니다. 뉴스가 나온 날입니다. 자, 5월 29일이에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정확하게 한 달 전인 4월 29일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요때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근데 뉴스가 나온 날은 5월 29일인데 5월 29일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해요. 거래량이 없다가. 언제부터?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이 뭐라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죠.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는데 포착일 이후부터 정말 신기하게도 거래량이 늘어나죠. 즉 매집의 시작점을 이렇게 이 신호가 잘 잡아내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 제가 그냥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잡으면 된다는 거고요. 신호 포착일에서 재료 발생일 사이에 이 늘어난 거래량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수가 있겠다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신호 포착일 종가의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을 때 무려 1000% 시세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배거죠. 자, 근데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7월에 이탈을 해요.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플러스 200%.
뉴스 나오는 날에 뉴스가 안 뜨고 급락이 나와가지고 이 손절 추세선을 깼을 때 마이너스 3%밖에 나오지 않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죠. 그래 놓고서도 텐베거에 갈 수 있는 엄청난 재료가 다 뜨기 전에 저점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가치 매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법이보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그냥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예시 종목도 볼까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대장주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이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이죠.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2월 22일에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허세팅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을 청구한다라는 뉴스가 2월 26일에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계약과 청구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체결이 되고 공시가 되고 뉴스로서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다. 즉 내부 관계자들은 알 수 있을 만한 재료의 성격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포들이 이것을 알고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른다. 다만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어쨌든 이 뉴스들이 뜨기 전에 잡아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급등 나올 때 하얀색 네모 박스 제가 표시해놨어요. 이때 앞에 보여드렸던 뉴스가 뜨면서 급등을 한 거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는 앞에 3차례나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포착을 해주고 최초 포착일. 자, 포착일 뭐라고 했죠? 매집의 시작일이라 말씀드렸죠. 포착일 이전 보세요. 거래량 없잖아요. 정말로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신기하게도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포착일부터 재료 발생일 사이에 늘어난 거래량은 재료를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해서 끌고 왔다 했을 때 400% 넘는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고 4월에 손절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100% 넘는 수익 시세가 나왔다라는 점. 뉴스가 안 나오고 거꾸라져가지고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하더라도 마이너스 6% 안쪽이라는 점. 코스닥 대장주, 잡주도 아닙니다. 대장주를 이런 대형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보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들, 아무리 좋은 예시라든지 혹은 아무리 좋은 리뷰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려도 직접 체감을 하지 않으시면은 직접 내가 이 기법을 검증을 하지 않으면 좋은 기법인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말고 이 기법을 그냥 무료로 전송을 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을 해보시고 보이는 것만 그대로 믿어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보고 싶어요. 무료로 드린데도 안 받아가시면 약간 손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신청하셔서 다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기법 돈 드는 게 아닙니다. 무료로 받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은 상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추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괜찮은 종목이 한 가지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받았던 종목 중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6,500원이 목표가였고 오늘 고점으로 본다면 딱 160원 부족합니다. 6,340원까지 고점을 높여가면서 단 며칠간에 거의 20% 가까이 수익률을 줬는데요. 정말 대단한 게 요즘 같은 시국에서 이런 수익률이 정치 테마주가 아닌데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스마트 신호의 대단한 기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말 그대로 기존 목표가 그대로 좀 들고 가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기존 목표가에 도달하더라도 다 매도를 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계속 예시 종목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네. 스마트머니 신호에 한번 포착이 되면은 10% 20%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40, 50% 많게는 100% 이상씩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제가 이번 주부터 이 같이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네. 빠르게 이렇게 나와주는 종목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신호가
정말 큰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제가 좀 인지를 하시고 받아가셔야지 이것도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을 좀 잘 봐야 된다. 장기간적으로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 오늘 드론 관련 종목에서 제가 또 공략주로 또 잠시 뒤에 또 하나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 종목도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서 좀 드론 관련 중에서는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더 크다. 그래서 뭐 지금 정리를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더 갈 여지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단기간에 2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목표가를 넘기더라도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보유하셔라라는 조언까지 나왔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받아가셔야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밑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022128-8566번으로도 전화 상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주가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신성델타테크 추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변동성이 워낙 무시무시한 종목이기도 하고 워낙 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2차 전지 초던조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이 묶여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경계감에 일단 갖게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기법이 떴다고 하니까 추천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네. 장점이 될 수 있다고요.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루트가 많다. 네.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재료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또 의미가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을 때 그 신호를 잘 잡아내주는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자, 정리를 한번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하나씩 보면은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2차 전지 쪽,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주요 매출처가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거든요. 2차 전지에서. 이쪽에서 어쨌든 그 BA 쪽에서 매출 비중이 22%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뭐 최근에 베어 로보틱스의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적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뉴스, 업무 협약도 맺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테슬라에서도 이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공급 그 주문을 네. 넣었고 12월부터 또 양산에 들어간다 하거든요. 이 연결해가지고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또 신성 델타 테크다. 왜?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로봇 관련 재료도 있습니다. 자, 모든 게 트럼프 트레이드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쨌든 이 테슬라에 이제 주문을 받았다는 네. 점. 그리고 로봇은 또 테슬라에서도 핵심 사업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어요. 특히 이 레미라고 하는 이 동사의 그 로봇 모델이 가족 돌봄 제공자, 의료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고령자의 독립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돕니다. 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 좀 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동사의 사실 작년에 가장 큰 상승을 이루었었던 거죠. LK99에 대한 연구 논문인데 이번에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새로운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LNS 벤처캐피탈, LNS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52%를 보유한 게 신성 델타테크거든요. 그래서 연관해서 초전도체 재료, 초전도체 관련 대장주이기도 하다라는 점까지 같이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동사 작년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나오고 나서 1500% 올라갔어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나오면 잘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11월 18일에 뜨고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받아가시면은 더 밑에서 잡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세 보세요. 추세가 떨어지다가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신호입니다. 신호 뜨고 방향 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점 시점을 잘 잡아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전략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자, 매수는 월요일 시초가 이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84,000원, 손절가 67,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델타테크 저도 기억이 납니다. 멘토님께서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을 해주시고 나서 제가 리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종목 궁금하시다면 당시에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도 궁금하시다면 직접 돌려보시고 스마트 머니 기법이 그때 당시에 떴는지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신뢰가 갈 것 같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다운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 갖다 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고 전화번호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번째 추천 종목은 이 종목이 바로 드론 종목이네요. DTN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신호가 언제쯤 떴을까요? DTNC도 비교적 최근에 네. 포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설명은 드론 관련 종목이죠. 지금 드론 쪽이 트럼프 뉴트레이드 쪽으로 저는 계속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료를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이 DTNC가 드론 쪽의 재료가 나온 이유가 지금 미국의 우방 중 하나죠. 영국의 BBS사의 파트너인 DTNC입니다. DTNC가 보유한 드론 방어 시스템이 미국 국방부 기술 최고 등급을 획득했었던 그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 드론 기술이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드론 쪽에 대한 그 미국 쪽 재료가 좀 등장을 해주면서 동사도 최근에 부각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3일에 이거 가지고 왔었어. JCN 시스템 네. 설명드릴 때 가지고 왔었던 재료인데 그 머스크가 이번에 한마디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뭐 유인 전투기가 지금 시대에 맞는 그쵸. 거냐? 드론 시대의 이거는 구식이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또 이제 테슬라의 혁신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드론 시장으로 진출을 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그 이제 미국의 드론 부품사에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분을 이제 그 이 CEO 자리에 좀 앉힌다라는 네. 내용, 그리고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2대 주주로 조금 등극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드론 관련주들 훈풍이 여전히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11월 27일에 떴죠. 방향성이 마찬가지로 꺾여지다가 신호가 들고 나서 돌아 올라가고 거래량이 드는 정석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타점으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전략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 이하 이야기 드리고요. 1차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4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DTNC 살펴봤습니다. 드론 관련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채팅창에서도 이 종목 좋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천주 기대됩니다. 마지막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데 요새 살짝 뜸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차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빨간불을 연속해서 켜고 있어요. 이게 신호의 특징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언제 신호가 떴는지 그리고 이 종목의 차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종목도 사실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이 신호가 뜨고 나면은 좀 가지고 조금 조정이 나오다 신호가 뜨면 이런 패턴이 지금 네.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비교적 최근에 떴다라는 말씀드리고 우선 경구용 비만 치료제 회사예요.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제가 준비한 재료들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강세 흐름으로 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선별적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D&D 파마텍의 펩타이드 기반의 먹는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재 가장 그 커다란 치료제인 뭐 위고비라든지 네. 젯바우드는 주사용 치료제입니다. 그쵸. 근데 이 경구용 먹는 치료제는 정말 간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게임 체인저가 정말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임상 1상에 대해서 연내 진입을 위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이제 내년에 상반기에 초기 임상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북미 임상 시험을 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북미 임상의 첫 환자의 투여가 완료가 됐다.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정말로 이제 내년 상반기에 되면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재료가 있어요.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보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만약의 세계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D&D 파마텍의 주요 비만약 후보 물질들이 꽤 많습니다. 투여 방식이 다 경구용 치료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도 27년부터 커질 전망이고 미국 비만 치료제 시장도 27년부터 커질 전망이에요. 자, 미국이 2030년도가 되면 성인 비만율이 30%가 넘어갈 거라고 네. 합니다. AI가 지금 생산성을 대체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는 운전도 사람이 안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만큼 성인 비만율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 차트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 마찬가지로 DTNC랑 똑같습니다. 11월 27일에 떴어요.
떴고 최근에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 종목도 좀 잘 봐야 된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전략 이야기 마찬가지로 월요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51,000원, 손절가 41,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추천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봤고 리뷰까지 챙겨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더 많은 추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 전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은 참 계획처럼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계획보다 중요한 게 결국에 무슨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대응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시장이 참 이렇게 힘든데 여기에 탄핵 정국까지 맞닥뜨리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응이 더욱더 절실해집니다. 멘토님의 대응 전략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대응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주말 사이에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고용 동향 보고서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도 다음 주 시장 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좋은 그림으로 어떻게 해서든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 어렵다 하면은 그 배당주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더 좋은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들어온 종목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다 받아가셔서 직접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뜬 종목들이 수익률 단기간에 많이 내주신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든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시간까지 저희 프로그램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 주말 푹 쉬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